네,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되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이번 시간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창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했는데 또 우리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도 발표되고 다음 주도 또 굵직한 일정이 있잖아요.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2차 제약바이오 쪽은 시원하게 올라와줬고 그래도 찜찜한 거는 왜 삼성전자는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머물고 있나? 이게 사실 제일 우리나라 지수 플레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좀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9월 한 달간 외국인은 주구장창 삼성전자를 매도세로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은 일단 기술 격차 벌어진 건 일단 오케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에서 정말 컨센보다 크게 안 나왔는데, 물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레거시 쪽에 안 좋은 거는 다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HBM 침투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는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분위기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가 기존의 외국인의 매도세를 멈추고 이제 돌아서느냐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면은 그러면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안정권이 있다는 리스크가 다 해소되고 이제 매수세로 돌아설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시선이 좀 많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실망스럽다면은 반도체를 뭐 다 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또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이화진 과장 성적은 어땠는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오, 여전히 90%. 매번 높으세요. 하나가 조금 매번 아쉽네요. 네, 당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살짝 맞지 않았는데요. 90% 높은 적중률을 갖고 있는 이화진 과장의 고견 오늘도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전기전선, 방산, 석유 등이 올라와 있고요.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검색한 대표 중인 종목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흥구석유와 대한전선,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흥구석유 볼게요. 뭐 지정세 리스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래도 유가 낮은 레벨이다. 이 석유 테마주 보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지난주 내내 이야기했는데 유가가 올라 버렸어요. 네, 일단은 확실히 이거를 이제 분위기가 조금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와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유가라는 거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유가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사우디도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감산에서 이제 좀 정산에 대한 이슈로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좀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때 태바 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물론 어제 저녁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석유 시설 타격 관련해서 일단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유가가 거의 한 5% 이상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장에 뭐 합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교전을 멈출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일단 이스라엘은 일단 한다는 입장이 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당분간은 석유 관련 이슈는 조금 상승 쪽으로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일단 그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흥구석유 스톱이겠지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또 한 번 혹은 뉴스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인 거죠?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아마 흥구석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의해서 어느 정도 저항선들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빠르게 뉴스 플레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도전도 하지 마세요. 흥구석유 그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 전선주들이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좀 올라주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관련해서도 또 전선주가 부각됐던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전선 전기 전력입니까? 결국 수주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400억 정도. 이게 물론 이제 대한전선이 연간 한 2조 이상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그 매출의 거의 한 30%가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이제 전력청 쪽에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왔고, 뭐 초고압 전선이나 이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대원전선이나 아니면 가온전선이나 지금 수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이런 회사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주와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전선주들은요, 과거에 경기 뭐 이렇게 부양 이야기할 때 반응하고선 몇 년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대한전선도 정말 오래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AI라는 것 때문에 생태계가 달라진 거죠? 네, 그렇게 바뀐 거고 이게 뭐 AI 산업이 단순간에 이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니까 북미 쪽도 있고 일본에 싱가포르 쪽에서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점에서 대한전선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뭘까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3% 가까운 상승 마감했어요. 엔비디아 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완전 엔비디아랑 동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마치 한국 반도체주들에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매기는 듯한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데 이 블랙엘 출시 이야기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젠순왕 대표가 미쳤다라고 표현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언제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스마트폰 PC 쪽이 우려를 조금은 이제 씻어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델 컴퓨터 이제 뭐 골드만사스가 델 컴퓨터에 좀 탐방을 다녀왔던 것 같은데 일단 델 컴퓨터도 PC 쪽에 대한 수요 회복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블랙의 가속기의 주된 고객이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 내년 10월이 되면 윈도우 10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 새로운 운영체제가 생기게 될 거고 이런 반도체 수요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레거시 쪽에 대한 회복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대략 이제 이번 3분기 인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아마 5조 4천억 반도체 기준으로만 SK하이닉스는 6조 4천억에 대한 컨센 정도가 좀 잡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충분히 좀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물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하반기 이익 전망치 자체가 대다수의 뭐 IB들이든 국내 애널리스트도 좀 하향 전망치에 나왔었는데 그 가격대는 이미 24만 원대에서 16만 원, 17만 원대 내려온 만큼 충분히 저는 선반영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의 가속기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연됐던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실제로 GB200 같은 경우가 거의 대략 한 3만 달러, 4만 달러입니다. 그만큼 3, 4천만 원인데 물론 새로운 이런 HBM3E 12단 반도체가 당연히 8단보다는 마진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4분기, 1분기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일단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래서 그 의견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다음 주쯤에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슈팅이 나와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급을 뺏어가는 혹은 뭐 이렇게 대안처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좋든 나쁘든 SK하이닉스에게는 큰 걱정은 없는 거네요. 일단은 삼성전자만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뭐 낸드 쪽이나 이쪽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의 스팟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스팟 가격이 지금 빠진다는 것 자체가 4분기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저는 반영이 충분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수출액도 잘 나가고 있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좀 생각도 우리는 항상 이걸 마음속에 좀 리스크를 담아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대신에 뭐 이런 우려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됐지 여부가 얼마만큼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꼬르 저는 이게 SK 하이닉스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HB에서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내년에 대한 캐파에 대한 희망을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논외 이야기인데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되게 뜨거웠잖아요. 네. 보셨나요? 그 네. 이대주주의 그 네. 외국계 거기서의 비중 확대 이야기로 인해서 네. 이오테크닉스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오테크닉스만의 비중 확대일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어테크니스 쪽의 비중 확대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개별.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한 3주 전에 이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회사는 3, 4분기에 실적이 우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상저하고입니다. 보통 하반기에 이제 기존에 주문했던 물량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4분기나 내년 1분기쯤에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리드 타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6개월 전에 이미 물량 받았던 거를 이제 주문 받았던 걸 이제 매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HBM 관련주, 특히 내년부터는 TSMC 쪽에 디본더 장비가 더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실적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2대 주주가 오히려 그런 지분을 더 늘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일리기 포드가 지분율을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SK하이닉스 고 의견이고 이오테크닉스도 상저하고 고입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은 대화제약인데요. 사실 뉴스가 이거 오늘 나온 게 아닌데 그쵸. 과거 뉴스를 가지고 며칠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즉슨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 안에서 수급 플레이로 혹은 단기 매매로 사람들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급 플레이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지금 위암 치료제 시장이 26년 기준으로 8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9조에서 10조 시장이죠. 제가 저번에 HAB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폐암 치료 시장이 15조고 그리고 위암 치료제가 8조에서 10조 그리고 HAB의 간암 치료 시장이 3조에서 5조입니다. 그러면 위암 치료 시장이 중간인 시장이고 물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승인을 받은 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파트너사 그리고 대화제약은 여기서 이제 그 관련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이제 중국 쪽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중국 쪽 이제 위암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매출 향후에 좀 땡겨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최근에 오스코텍, 유한양행, 알테오제 물론 이런 로열티 구조를 시장에서 몇 년 뒤에 로열티를 기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네. 대화제약 입장에서도 중국 쪽 시장 위암 시장 크다고 경구용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 로열티에서 얼마만큼 이 회사가 이게 밸류 라인으로 매출이 계속 찍히느냐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학제약도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좀 그거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나오기 전에 기대했다가 나오고 또 세론으로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돈 벌 수 있잖아 하면서 변동이 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도 괜찮겠다. 대화제약 고 의견이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볼게요. 4.4% 상승 마감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가 좋았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지정수 리스크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 지금 전시 박람회 이야기 때문이에요? 두 개 다 좀 포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4분기 때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많은 지금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개별적이겠지만 LG 넥스원도 이제 이라크 수주 받았죠. 그리고 현대로템이 앞으로 K2 전차 관련해서 네. 일단 폴란드 2차 수출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전 10월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루마니아나 뭐 슬로바키아 쪽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회의가 나토에서 열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토 국가들이야 지금 폴란드 쪽에 수주가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지금 폴란드가 지금 GDP의 4% 이상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GDP의 2%밖에 국방비를 이제 만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 전쟁, 중동 전쟁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타 뭐 11월 달에 평화회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포기를 하고 협상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종전이 좀 다가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야 뭐 우리나라 방산 회사들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수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로템 3분기 실적 훨씬 좋습니다. 2분기 역대급 나왔지만은 3분기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또 기대되는 방산, 현대로템 고 의견입니다. 5개가 다 고인데요. 전체 10개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오늘은 셀러메드 하나만 스톱이고 나머지 모두 다 고 의견입니다. 테마까지도 고가 나왔는데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실적과 함께 현대로템입니다.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현대로템입니다. 매력 네. 포인트는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 모멘텀도 있겠지만 일단 현대로템이 실적으로 2분기 때 보여줬고 3분기 때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그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매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3분기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순서로 치면은 LG 넥슨이 아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게 2분기 때 안 좋아진 게 이연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다음 현대로템이 이제 수주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 회사가 원투를 해서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것들도 실적이 발표되는 그 순서대로 눈여겨봐도 괜찮겠다. 현대 로템이 그 안에서 가장 탑픽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고가권이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몇 %로 좀 볼 수 있을까요? 20-30%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마 폴란드 2차 계약도 적어도 2조 정도 관련 수주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밸류를 매긴다고 하게 되면 20%는 무난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의 고스톱 현대로템까지 우리 이화진 과장과 함께 다뤄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